트럼프. 정말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예. 네, 지금 트럼프가 사실 한 방 먹혔죠. 왜냐하면 그 기자들이 끈질기게 당신 지금 김정은 형 얘기하고 있는 게 맞냐? 서로 진짜 소통하는 거 맞냐? 아니면 혼자 그러는 거냐? 혼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 트럼프가요. 그 영상이 되게 웃긴데요. 이상한 표정을 지어요. 살짝 있잖아. 퍼즈가 하더니 이렇게 약간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나 얘기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딱 그게 거짓말 티가 나거든요. 너무 트럼프는 그렇게 퍼즈하지 않아요. 사실 그냥 그렇지. 지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머릿속으로 이거 내가 예스라면 김정은이 또 받아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한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소통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김여정이 말한 거긴 합니다. 나 모르는 일이다. 근데 솔직히 김여정이 모르겠어요? 소통하고 있으면. 사실 그냥 우회적으로 김여정 통해서 말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서로 연락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어떻게 좀 도와달라. 뭐 상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면서 지금 뭐 모든 외신들은 사실 지금 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것인가 여기 완전 포커스가 돼 있어요. 외신은 진짜 북한을 좋아해. 북한 이슈를 좋아하는 거지.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의 외신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한국 뉴스는 북한 뉴스야. 그렇죠. 그리고 진짜 그래. 클릭이 가장 많이 된대요. 왜냐하면 되게 미스테리어스한 인물이잖아요. 김정은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뉴스의 어떤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어떤 클릭이나 이런 거에도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언론사는 좀 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났지. 정말 많이 기사를 쓰는데 일단 폴리티코? 네, 폴리티코의 기사를 이제 분석 위주로 제가 오늘은 좀 뽑아왔습니다. 사실 보도가 아니라 이 폴리티코가 트럼프의 한미 동맹 압박에 각자 도생 나선 아시아 우방국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이 트럼프가 한국 비판과 또 연합훈련 축소 이후 아시아 동맹국들이 이 대미 국방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아시아 외교관들도 장기적으로 대미 안보 의존도를 낮추고 안보 우산을 대체하기 위해 자체 방위 역량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한미 연합훈련 축소까지 하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과의 안정성, 관계 안정성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동맹국도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동맹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는 목소리는 사실 미국 민주당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고 폴리티코는 사실 정계에 많이 보고 있는 지금 정치 전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폴리티코의 이 약간 각도는 항상 아시아 우방국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잃을 수 있다. 저게 진짜 이제 보통의 전통적인 미국 외교관들의 시각인데 저게 근데 저 시각마저도 저는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왜요? 예, 지금 저 훈련이 워낙 이제 원래는 성역화됐던 영역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축소되는 게 충격은 충격입니다. 한 번도 전 30년간 본 적이 없는 일이니까. 근데 2019년에 그때는 저기 평창 올림픽 앞두고 맞아요. 이것 때문에 한미 간에 엄청난 갈등을 겪었어요. 그때가 취소하라고 했었잖아요. 아니 저기 그 3월에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창 올림픽은 그 전이라고. 그러면은 연습을 저 앞두고 이 올림픽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저기 북한이 반발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저 연합훈련을 그때 축소한다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열차 안에서 얘기를 하면서 풀리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는 에이브럼스 저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식적으로 반발했어요. 평소에 흘리는 땀은 전시의 피다. 군인 보고 훈련을 하지 말라고 이러는데 그거 찍어 누르어가지고 그때 겨우 2019년 미국은 그랬는데 그랬는데 또 그전에요. 저기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10월에 평양과 14선언을 했잖아요. 원래는 8월이었어요. 근데 8월에 못 가고 2달을 연기한 이유가 연합훈련 때문이에요. 8월에 연합훈련이 있는 거야. 맞다. 늘 8월에 있었다. 팀 스피릿. 이걸 갖다가 8월에 하는 걸 10월로 좀 옮길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는데 미국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렇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정상회담을 연기한 겁니다. 와, 그 정도였구나. 그 정도로 성역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건드리면 커지는 건데
아니 이번에 이미 시작한 훈련을 그것도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은 그날이 브런슨 사령관이 판문점 도끼만행 50주년 행사 참석하는 날이에요. 예. 도끼만행 사건은요. 주한미군이 죽은 냉전 시대 유일하게 대포콘이 격상된 한 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족들도 와 계셨거든.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안 가고 안규백 장관 와서 훈련 취소시켰다 그런 거야. 이게 말이 돼? 그러네. 이게 말이 되냐고. 거기 유족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네. 이래가지고 와서 미국 대통령이 보냈다고 강아지 마냥 쫓아와가지고 전달하고 기자들한테 터뜨려버렸는데 난 그 모양을 보고 이거는 내가 상상 속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이야. 완전히 판이 바뀌었네. 완전히 판이 바뀌었어. 근데 이제 저 뒤에 이제 폴리티코 다음에 교토통신 같은 경우는 한국의 매체들이랑 좀 비슷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일종의 이제 북미 정상회담 쇼 아니냐. 외교 쇼라고 얘기를 하죠. 저또 이제 미국 매체들도 외교 쇼를 노리는 거 아니냐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한국은 패싱에 당혹. 그러니까요. 저게 근데 패싱에 당혹했다라는 쪽도 있고 외신에서 한국 매체 중에서는 아이고 좋아라. 라고 속으로는 빙긋 웃는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교도통신이요. 이 기사 내기 전에 이 기사 내기 전에는 또 어떤 논조로 얘기했냐면 이게 결국엔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것일 수 있어서 반길 수 있다 이런 논조로 교도통신이 보도를 내놓고는 또 다시 이런 분석을 물론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긴 왔다 갔다야. 근데 또 이렇게 한국 패싱에 당혹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 사실 저는 그 진위는 알 수 없지만 환영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결단해. 네, 환영한다. 그런데 이게 진짜 재밌어. 브런슨이 그랬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 국방부하고 외교부가 정반대 반응이 나온 거예요. 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축소해도 된다. 예. 국방부에서 별로 문제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국방부에서 저기 1부 훈련, 2부 훈련이 있는데 2부 훈련이 취소된 거고 중요한 건 1부에서 다 했다. 전작권 전환에도 지장 없다. 1부는 방어고 2부는 반격이죠. 반격, 공격 훈련이에요. 예. 옛날에 응전 자유화 훈련이라고 했어. 맞다. 기억난다. 점령하는 훈련. 예. 그랬는데 안규백 장관이 2부 그거 취소한 게 뭔 문제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스틸 대사를 초치한 거예요. 축소시켰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외교부는 막 미국 대사관에 전화 때리고 난리가 났었어. 이거 저기 어떻게 된 거니까 미국 대사관이 모르고 있는 거야. 트럼프가 이렇게 스틸한테도 얘기를 안 해준 건가요? 그래서 스틸이 패싱된 거 아닙니까? 아니 백악관의 참모들도 일부만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조현 장관이 다음날 국회 와가지고 새파랗게 질려 뭐라 그러냐? 이건 미국 안보 관계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외신에서 가장 지금 나오는 기사 중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트럼프 옆에 완전 붙어가지고 SNS 올리는 그 여성 비서관 있잖아요. 그 여자만 알았다고. 그 사람만 알았다. 그 사람만 알았다.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쥐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자주 나오더라고. 굉장히 그 여성 그 보좌관에 대한 비판 기사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뭐야, 그러고 나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열받아가지고 주한미국 스틸 대사를 초치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나가야 되는 당사자는 국방부잖아. 그렇지. 담당 부서는 국방부지. 국방부가 자기들 훈련이 지금 반토막 난 거고. 그렇죠. 자기가 화를 내야 되는데 여기는 상관없다고 싱글싱글 웃고 있고 외교부는 이게 뭔 일이냐고 발끈하고 있고 그러다가 을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저기 트럼프 대통령 결단에서 평화를 위한 결단이었다. 평화를 위한 결단. 야, 그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왜 그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저 대사를 초치할 정도로 이게 큰 일이고 우리한테 피해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은 옳다구나 여기에 한번 이렇게 축소하고 전작권도 환수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건가요? 그렇죠. 대통령하고 같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과거에 유엔 대사를 지낸 정통 외교가 하려고 보수주의자고 안규백 장관은 한 번도 관료 생활을 안 해본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 감각만 발달했구나. 그렇지. 이게 만약에
군 출신이나 외교관 출신이었다면 달랐지. 이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게 기회일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조현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완전히 상전벽해가 이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복잡하게 지금 가고 있냐면은 예. 트럼프는 이거를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어요. 예. 내가 전화 통화했는데 이란 비핵화에 관심 없더라. 노땡스라고 했다. 노땡스라고 했다. 예. 그러면 내가 얘기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우리는 니들을 지켜주는데 너는 왜 우리를 안 도와줘? 예. 그럼 한미연합훈련을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이 논리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기절하는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 막 쫄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우리 제발 지켜주세요.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손현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막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뭐 이렇게 트왕상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무드가 한국의 전체적인 무드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그랬는데 네. 이렇게 하면 김정은은 좋아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충격을 받아야 정상인데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은 환영한다 그러고 김정은은 배시시 웃어버려. 올바른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와 이미 교감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네. 그래고 김정은은 관심 없다고 김여정 논평이 나오고 뒤집힌 거야 남북한이 지금.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는 일단 김정관 장관이 바로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그 발언이 나고 나서. 예, 투자 협의를 합니다. 전이잖아. 전이에요? 그 전이야, 그 전. 아니, 근데 섞여 있긴 해요.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지금 나오는 게 바로 9월 중에 투자하는 거 발표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 저는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게 혹시 이것 때문에 화들짝 정말 놀라서 빅터차가 얘기했던 그 기사 있지 않습니까? 투자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또 너무 또 급하게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이렇게 계획을 좀 짜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딜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는 있긴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이렇게 이 시기에 나온다는 게 조금 저는 트럼프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니, 투자는 계속 원했었고. 근데 빅터차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압박하는 이유가 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이유는 투자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거 자꾸 지지부진하니까 그거는 그렇다. 빅터차의 생각이고. 그래도 무시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죠. 결정적인 거는 이란 전쟁이지. 만약에 이제 이란 전쟁에서 이렇게 패배를 안 하고 있으면 패배를 안 하고 본인이 진짜 완전히 그냥 지금 수치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아니면 맞아요. 대중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지. 아니 그러니까 이유는 선배님과 저도 또 공략해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는 맞는데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바로 김정관 발로 나오는 기사 보면 투자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9월 중에 하겠다라고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외부에선 봤을 때는 이 압박이 통해서 지금 결국에는 미뤄왔던 투자 발표를 한다고 보는 거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빅터차가 그걸 낸 게 한 8월 13일쯤 될 겁니다. 김정은 트럼프가 만난다. 네. 요게 한 13일쯤 되고 월스트리트저널이요? 아니 CSIS에 기고했죠. 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첫 메시지가 나온 게 8월 15일인가 그래요. 그때부터 연속 2번 나와 17일까지. 맞아요. 네. 그러면은 빅터차는 뭘 알고 쓴 겁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냥 낸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빅터차는 연이어 이렇게 뻥뻥 내지르는 게 저럴 사람이 아닌데도 이런 글을 쓰고 트럼프가 진짜 거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나왔다는 거는 연결이 된다는 뜻이고. 아니 저는 그거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막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아니 근데 오해를 불러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 시점에 투자 발표를 하면? 나는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그쪽에서 미국이 이제 압박을 넣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모양새가 뭐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1호 투자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좀 늦은 거는 사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프로치나 메로치나 조금 시간을 우리가 좀 끈 측면도 있단 말이지. 그거는 전략이었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냥 쓱 해서 반도체가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만 아니면
괜찮지 않나? 괜찮지. 뭐 어차피 3,500억 달러 하기로 한 건데.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용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는 그치, 충분히 그치. 이제 이런 거를 연계성을 얘기하면서 자 이거 봐 결국에는 이거 통하는 거잖아 뭐 이렇게 할 아니 여지가 근데 있잖아요. 연계는 분명히 돼 있겠죠. 아니, 연계 다 복합적이라고 보는 네. 게 미국은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킬까봐 항상 스트레스 받고 전전긍긍하는 건 있으니까 네. 항상 압력을 넣고 있죠. 그렇지. 한국의 딜레마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죠. 예. 어쨌든 미국의 블룸버그든 월스트리트저널이든 보수 성향의 매체들 다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미국 노쇠한 패권국 위험지대 진입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맹의 신뢰를 잃고 있으면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을 강화할 것이고 또 중국이 지금 필리핀과 좋지 않거든요. 필리핀과 일본을 압박하고 또 대만 봉쇄 준비를 확대하면서 미국을 시험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요. 트럼프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고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티모시 마르틴이라는 그 굉장히 전문적인 기자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보도한 기자가 이 트럼프가 지금 하려는 거는 사실상 별로 그렇게 영향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솔직히 누가 봐도 네, 지금 김정은이 아쉬운 게 없어. 아쉬운 게 없고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한 기사처럼 평양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화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더라고. 지금 개인 차량이 2만 대. 네. 개인 차량이? 등록된 차량이요? 2만 대? 평양에만. 김정은 차량이요? 그것도 뭐 평생 탑니까? 아니. 개인이. 2만 대에다가 저 손전화가 740만 대. 휴대폰이. 그런데 평양이 반 이상. 740만 대? 그리고 평양에 개통된 휴대폰이. 아니 그 사람들이 2,500만 명인가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인구수가? 아니 휴대폰 보급률 거의 40%, 와. 30%가 넘어요. 그래서 외신 보면요, 거기 수행해주는 그런 비서들 쉴 때 게임하고 있대요. 게임한다고? 게임하고 있대. 그거 휴대폰으로? 기사 나왔고, 그거 다 틱톡에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랜드로버, 그다음에 뭐 렉서스 이런 차량 판매하는 딜러샵까지 생겼대요, 평양. 영국, 일본. 와. 아니 그런데 올해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벌어들인 외화가 200억 달러. 그리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3%대 중반에서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요. 옛날에 아사잔하고 성군 정치하고 고난의 행군하면서 했던 시절에서 한 세대를요. 굶어서 지내온 나라가 모처럼 지금 요즘 얼마 만에 먹어보는 쌀밥에 고기국입니까 이게? 이거 진짜 감동입니다 이거. 그러네요. 지금 그런데 저기 트럼프가 이제 들어온다 이거지. 네. 그러면은 이런 논리는 있어요. 니들 러시아하고 친해서 지금은 배부르지. 근데 그거 겨우 배부른 그거 갖고 3,000명씩 죽어나갔어? 트럼프하고 친하면 달러가 맛이 더 좋아 이러면서 이제 살살 꼬셔가지고 러시아로 보내는 어떻게 병력이나 미사일을 조금 줄여볼까?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지. 서방의 미국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미사일하고 전투부대가 또 가면은 서방의 전쟁 비용이 치솟아요. 지금 엊그제 유럽연합이 올해 우크라이나에 700억 유로 추가 지원을 발표했거든요. 내년에 또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돈을 세이브 하려면은 북한의 발목을 잡아야 돼요. 지금 키이우에 날라오는 미사일이 북한제입니다. 와. 그런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성능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의 키워드는 사실은 블룸버그에 나온 노쇠한 패권국이에요. 노쇠한 패권국이라는 거 키워드 하나하고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요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노쇠한 패권국과 관련해서는 저도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질서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가? 능력, 캐퍼빌리티가 있는가가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 그러면서 미국의 그 미사일 요격기 관련한 패트리어트 같은 거 비축량이 그 얘기는 고갈된다. 잘해 나왔죠. 뭐 이런 이야기 심각하죠, 지금. 쭉 하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이제 쇠락하는 모습에 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능력, 그러니까 군사력. 심플리 군사력이 두세 개 지역에서 그러니까 중동, 뭐 이란, 중동, 아시아, 유럽
또는 북의 지역에서 중동, 아시아 요거를 다발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블룸버그건 뭐 다른 데서 다 지적하는 것처럼 동맹이든 어디든 적군이든 미국의 군사력을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적국들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잖아요. 유럽은 아예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에 보면 독일의 군사 전문가들이랄지 뭐 국방부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오던데 아예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해구산을. 독일은. 그래서 이제 끝났다. 나토의 해구산은 없다. 우리는 그러면 자강해야 된다. 이쪽으로 이제 간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신뢰, 믿음에서 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 요거를 어떻게 단기적으로 할 거냐. 그런데 백악관은 무기 부족 사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부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고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CSIS 막 자료들이 쫙 나오거든요. 거기서 제일 많이 냈어요. 네. 거기하고 헤리티지 재단 두 군데서 헤리티지도 굉장히 보수적인 데잖아. 네. 거기서 건의인 레포트들이 나왔어요. 그럼 미사일 요격기 재고의 절반을 이미 소진했다라고 하고 이거 다시 복구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사드, 예. 그다음에 저 스탠다드 미사일이라고 SM3 같은 방어 무기는 거의 고갈 상태라는 게 나왔고 예. 보충에 4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 이것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예. 공격 무기는 대표적인 게 재즈미라 그래서 예. 비행기에서 쏘는 합동 그 미사일이 있어요. 재즈미라고 그게 한 300km, 500km 나가는데 이게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마호크 미사일을 반 이상 썼어요. 이게 다 전략 자산들이에요. 이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CSIS 홈페이지에 유튜브 동영상이 하나 떴는데 예. 제가 오늘 그 영상을 풀로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 군사력에 대한 기사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또 충격이야. 뭐냐면은 누구랑 거기에 이제 저 슬라이프 장군이라고 미 공군 대장 예비역 대장하고 그다음에 특수전사령관 지낸 3스타하고 2명의 예비역 장군들이 대담을 했는데 예. 미국 항공모함 체계는 완전히 붕괴됐다. 와. 이번에 중동의 에이브럼 링컨원에서 왜 수병들 맞아요. 투신 소동에 난리 났잖아요. 오늘 리턴한다고 오늘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조지 워싱턴호가 갔는데 네, 맞습니다. 그 바람에 아시아에 이제 미국 항모가 없어요. 네. 미국 항모가 없죠. 올 항모도 없고 앞으로도 안 와. 앞으로도 안 와요. 앞으로도 안 와. 앞으로도.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취소도 자연스러운 너무 거예요. 불안하겠다, 진짜. 완전 중국 그런데 세상이네 이제 이쪽은. 네네, 진짜. 미국 조선소에 항모 정비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항모 그 적체 입고를 못해서 도크해. 평균 110일간 적체되는데 적에 들어오면 더 적체돼가지고 그러네. 완전히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조선소에 지금 정비할 엔지니어도 없대.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고. 아까 전투기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난 그게 충격적인데. 전투기. 난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나는 총알만 없어진 줄 알았지. 네. 그랬더니 총이 달려있는 전투기가 미군이 항상 전시건 평시건 냉전 때부터 유지해왔던 기준은 가동률 80%예요. 이게 80%. 유지돼야 되는데 대단하다. 가동률 80%가. 나머지 20%는 정비 내지 교육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미국이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가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F-35 전투기 가동률 40%, F-22 전투기 30%. 그런데 이것도 그냥 뜨는 비율이 그 정도라는 거지 실제 임무 수행 능력을 또 봐야 되거든요. 뜨긴 떴는데. 그러면 그걸 파이널 미션 케이퍼빌리티라 그래서 FMC라 그래. 20%. 20%? 20%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 못 해요. 그러는데 와. 이런 군대가 한미연합훈련하면서 전자권 평가를 하면서 한국군 FMC를 본다.
FOC를 본다 이러면서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웃긴 거야 이게. 니들 지금 비율이 몇 프로? 그 우리는 그거 맞습니까? 우리는 제가 그 어렴풋이 취재할 때 그 들었던 이야기 중에 공군기 같은 경우에 3분의 1 정도가 그 지상에서 대기하고 있고 3분의 1 정도는 위에서 떠서 있고 그다음에 3분의 1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정비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30%씩 이렇게 33%씩 이렇게 간다. 아, 그거는 그거 맞나요? 그 비율이? 아니, 그 비율보다 높아요. 가동률은 높은데 떠 있는 거 작전 중인 비행기의 3분의 1이 이제 상시 초계 비행을 해요. 아, 초계 비행 3분의 1이. 예, 예. 작전 중인 항공기의 3분의 1이에요. 모든 전투기의 3분의 1이 아니고. 아, 작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초계 활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긴급 대기가 30분 대기, 15분 대기, 1시간 대기 이렇게 있는데 무장이 달라요. 아, 무장의 수준이. 비행기에 기름 채워놓고 그 대기 중인데 15분 대기는 공대지 미사일이 없어. 한 개에 1톤이니까 이거는 그렇구나. 비행기가 바로 떠야 되는데 1톤짜리를 못 달고 있는 거예요. 연료가 그럼 얼마나 못 실기 때문에. 그런데 1시간 대기는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는 거지. 그거는 나중에 비상사태 때 1시간 안에 뜨면 되니까 늦게 떠도 공대지 미사일을 달고 뜨는 거니까. 그렇게 24시간 이렇게 쫙 타임프레임을 짜놓는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너 오늘 어디 당번이야. 너 맞아, 어디야. 맞아. 그다음에 내가 작전을 유사시 할 때가 사전 지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걸 사전 할당 표적이라 그래서 프리 ATO라 그래요. 사전 할당 표적. 이게 쫙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동률이 얼마냐? 어느 정도 돼요? 70%예요. 야, 봐. 엄청나다니까. 그러면 70% 되는 군대를 엄청나. 20% 되는 군대가 평가하겠다고 와가지고 되네 안 되니 잔소리한다? 이래놓고 전작권을 주고 안 준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진짜 방송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맞아. 트럼프 이야기 저희가 매일 다루고 있어요, 요즘에. 예, 열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만나기 위해서 11월 에이펙을 목표로 해서 연일 뜨거운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로 화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 이거는 이제 북미 회담이 아예 무산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북한의 미사일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사일에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북한의 미사일은 그래서 맨날 이게 나면 되게 어려운 게 이게 뭐 확인되지 않는 내심을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왜 미사일을 쐈는지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국면에서 미사일을 쏜 거를 그러니까 언론의 일반적인 해석은 관심도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몸값 높이기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라는 거를 북한이 이번에 얼마나 실효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탐색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 판단에 따라서 북한이 트럼프가 지금 반 장난, 반 농담, 반 자기 국면 전환용으로 던지고 있는 이 제안에 북한이 뭐라도 반응을 할 거냐 이게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근데 또 시기를 또 봐야 돼. 이게 우리가 사실 여기는 북한은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 시기와 뉘앙스와 이런 걸 보거든요. 근데 북한 미사일 도발이 언제 일어났냐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우리 대통령을 어제 만났잖아요. 그 직후 1시간 반 만에 이루어진 거래요. 일정하게 저는 밀당의 성격, 우리 허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밀당의 성격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화 자원인데 우리가 함부로 가냐? 아니야. 몸값을 좀 더 쳐줘. 우리는 배가 고파. 그래서 더 많은 조건을 받아내기 위한 건데 하필 왜 어제였느냐? 그러니까. 왕이 부장, 전 중국과는 협의가 된 것 같아요. 중국에 있는 외교부장이 와 있는데 거기다 미사일을 쏴? 이 중국이 미리 안 하고서는 할 그렇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은 한국이 중국과 미국과 일본이라든가 이런 주변 국가들과 어떤 외교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밀접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된 것 같고요. 왕이 부장 왔는 동안 안 쐈어요. 왕이 부장이 떠나자마자 쏜 거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양해하에서 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국은 또 이것에 대해서 허락한 이유는 미국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 말 안 듣잖아. 근데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어. 봐. 미사일 쏘는 거 나 있을 때 안 쐈잖아. 나랑 우리랑 협의하는 사이야. 그러니까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레버리스의
레버리지로서의 중국의 역할 이런 것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저는 일정하게 물밑 협상 정도는 하고 있지 않을까. 얘들 뭐 합의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쏩니다라고 왕이 부장 있을 때는 안 쏘고요. 간다면 쏠게요 정도는 양해는 구했을 것 같다. 네, 미리. 네, 그래서 중국이 북미 사이에서의 조정자 역할을 좀 해주길 바라면서 자기들의 응원군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중국과는 그런 의미에서 좀 뭔가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여유를 보일 수 있는 게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북한의 관계가 좀 공고해졌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매우 지원을 많이 받아서 좋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빚이 1000조나 1001조나 똑같은 거다. 북한 이제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예. 그 트럼프가 근데 어제 이제 여기 북한에 핵무기가 57개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바람에 만약에 북미 회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반쪽짜리 회담이지 않겠느냐. 뭘 얻을 수 있겠느냐. 뭘 얻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떠나서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흐름이 되게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건 8.15 경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제 다자외교의 복원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얘기를 당사자의 논의가 필요하고 할애를 많이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8.15 메시지라는 걸 감안하면 트럼프도 김정은도 다자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독이어야 돼요. 단독이어야 돼요. 트럼프는. 근데 이제 갑자기 트럼프가 그 말이 끝나고 나서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 근데 11월이라는 시점을 찍으면서 이게 에이펙에서 만나는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왕이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8월 15일 날부터 시작된 흐름에서 놓고 보면 핵무기 폐기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어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단독으로 안 만나도 되고 다자 무대로 오면 되잖아. 근데 이 다자가 또 마침 김정은이 육로로 올 수 있는 데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트럼프가 자기 SNS에 올리니까 뜬금없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뭔가 물밑에서의 흐름은 있는 것 같고 트럼프가 또 여기다가 57개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를 말해버림으로써 주목도를 확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이런 저희 같은 범인들은 알 수 없는 뭔가의 어떤 큰 대외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이런 이제 말하자면 연결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요거를 시선을 조금 비틀어서 일부러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 있는 것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북한에게 떠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떠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안규백 장관하고 한 얘기가 보면 좀 차이가 나요. 안규백 장관은 80개에서 한 뭐 120개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57개 뭔가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네 주머니 난 네 주머니에 판돈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북미 회담할 때 무리한 거 요구하지 마. 57개의 값어치만 대해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속셈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핵 보유 사실을 인정했어요. 사실은. 2018년도에 북미 회담할 때는 사실상 의제가 뭐냐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이 의제였거든요. 비핵화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핵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의제 테이블에서는 비핵화로 바로 가기보다는 전 단계인 예를 들면 핵을 동결한다던가. 동결하라.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뭐 미국을 포함한 러시아라든가 북한까지 포함해서 핵군 쪽에 대해서 단계를 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핵화라든가 이런 단계적으로 가겠다라는 즉 핵 능력을 인정하되 핵 보유국 지위는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서 57개를 콕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7개다. 네, 구체적으로 판돈을 덜 주기 위한 것도 있고 핵은 있는 거를 인정한 속에서의 현실적으로 협상을 해야지 김정은도 그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사실 이렇게 57개다라고 얘기하면 김정은이 아니야 우리 한 100개 정도 있어라고 말할 리는 만무하니까 좀 다운해서 구체적으로 딱 하면 딱 이렇게 한 개. 시장 통해 물건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도 좀 대단해요. 김여정 조선노동당 그 총무부장이 연일 이제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요것도 의도가 있어요. 어제는 뭐였냐면 심야 담화를 했는데 전쟁놀이 어쩌고 하면서 트럼프의 연습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더니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자주국방 독자적인 뭐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 이재명 대통령, 이거 대통령 안 했습니다.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 한국의 불안 초조한 모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게 전반적으로 글을 읽어보면 한국 너는 빠져예요. 그렇죠. 네, 한국 너는 여기 낄 데 없어. 이거를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청와대는 관련해서 입장을 냈어요.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정제된 언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맞받을 수는 없는 거고 예. 김여정 부장은 스트레스는 없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 네. 근데 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네. 트럼프의 바람대로 되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모종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을 한국이 말하자면 드라이브에 간다 이런 구도에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북한도 이제 뭐 이거를 선회해서 해석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한국과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을 거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북한도 만약에 나오려면 협상장에 나오려면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김정은이 다자회교에 데뷔를 한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 사실 엄청난 일인데 그러려면 북한도 시프트를 할 수 있는 근거나 명분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트럼프의 57개 발언 이런 것도 하노이가 왜 빅딜에 실패한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 우리는 핵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라는 게 기본적인 전선이잖아요.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외교 관련된 취재할 때 제일 먼저 그 북한 관련된 취재할 때 배우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북한의 유우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서 체제를 보장받는 거야. 그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다 글로 돌아가면 돼. 결국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야라고 하면 지금 이제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한국이 이제 필요 없고 우리가 그 앞에 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한 체제 보장. 이 지금 몇 개월 안에 가셔야 될 수도 있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거겠죠. 체제 보장도 체제 보장이고 우리가 핵무기 보유하고 있다는 걸 이제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해 정도는 얻어야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보유국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핵무장에 대해서 한국이 벌써 그러면 우리도 핵무장 하겠다라고 할 거고 일본 그러면 아시아, 극동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핵무장화에 뛰어들기 때문에 핵보유국 지위는 주지 않되 핵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그런 이중적 태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 한국을 패싱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까고 하는 거는 야 니네 빼 서울 빼고 우리 워싱턴하고 다이렉트로 해서 남한하고 나눠 먹을 거 없어. 우리 독상 받아야 돼. 좀 더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체제 안정 보장도 있지만 사실상은 경제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핵을 동결하거나 그 핵을 더 개발하지 않겠다는 걸 담보로 해서 사실상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 정책 자체를 해제하고 막대한 경제적 지원들을 좀 받아내려고 하는 그 이중적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트럼프의 빙의에서 생각해보면 만약에 너 더 이상 내 임기 중에 아무것도 하지 마. 그 대신 우리가 경제제재 일부 해제해주고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해서 합의를 봤다고 치죠. 그럼 역사적인 합의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뭐를 강조해야 됩니까? 내가 안 나섰으면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한국 공격하려고 그러고 한국 비방하려고 했는데 내가 만나서 한반도 평화는 내 덕분이야. 그리고 더 이제 뭐 안 하기로 하고 정리한 거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그런 측면에 놓고 보면 이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쁜 시그널은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한국이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게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를 배제하려고 북미에 대한 직접 단판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반도의 주도권을 완전히 북한하고 미국에 뺏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페이스메이커든 피스메이커든 간에 반드시 북미 대화 과정에서야 한국의 역할들을 찾아내서 이니셔티브를 놓치지 않는 외교적인 노력들을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미국과 북한에게 맡겨둘 수 없다. 예. 정부의 고민도 사실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제 국내 언론들도 페이스메이커 역할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이렇게 보여주고는 있는데 저는 사실 일정 부분 잘 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게 것이다. 대통령이 트럼프기 때문에 일정한 페이스로 띄워주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뛰었다가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 어떤 때 반대로 뛰었다가 이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